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고요. 너무 분노하고 계십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가방에 갇혔던 9살 끝내 하늘로. 계모가 등장하죠. 경찰, 계모의 아동학대 치사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숨진 9살 처음에는 가방에다가 뭐 3시간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뭐 학대를 했다 이건데 보니까 그 수준이 아닙니다. 뭐 7시간 얘기가 나오고요. 가방을 또 바꿔서 뭐 들어가겠다는 얘기 나오고 많은 분들이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여기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A군이 숨짐에 따라 경찰은 전날 구속한 B씨, 계모 B씨입니다.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서 적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 부검이 예정돼 있고요. 친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친부가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 방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눈에 있었던 멍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학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된 게 있나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우선 지금 마지막 행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몸에 멍이 있다는 부분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인 신고한 그 멍은 어디의 멍인가요? 뭐 그 서북경찰서에서 취급했던 부분이고요. 네. 손등이라든가 이런 데 멍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눈 멍은 이번에 발견된 거고요. 눈멍은 이번에 보인 거고요. 서북경찰서에서 엄마하고 아버지를 그 혐의자로 조사를 했죠.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고 수사 진행 중에 있었던 겁니다. 예, 엄마나 아버지는 뭐 애가 뭐 말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체벌을 했다 이런 진술은 있었고요. 경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상담을 했고 또 경찰에서도 서북경찰서에서 수사하면서도 판단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그 격리를 시켰고 안 시켰고 문제는 서북경찰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주건규 교수님, 결국엔 이 9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 저희가 이건 너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분노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냉정하게 이 사건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아쉬운 게 이게 자꾸 의붓어머니의 어떤 학대다라고만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사적으로 몰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붓어머니든 친어머니든 예. 아이를 학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문제로 보고 접근을 해야지 가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특례법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강화가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은 사후 약방문에 지금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가이드라인이 되게 모호합니다. 훈육과 체벌 사이의 가이드라인이 예. 추상적으로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아이가 예. 공포감을 느낄 정도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체벌과 훈육을 넘어선 체벌로 본다. 근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솔직히 경찰이 접근할 때에도 되게 모순적이고 모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게 훈육이고 어떤 게 체벌인가. 그래서 사실 체벌의 가이드라인은 아이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그 자체가 체벌의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아이가 사실은 상담을 받고 긴급 분리 조치도 되었었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거든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조금만 신경을 기울여서 아동 상담 심리를 했거나 상담을 좀 더 기울였다라면은 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공포에 떨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복지 예산이 예. 지금 아동 학대 예방에 쓰이는 경우가 너무 미미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감정적으로만 분노하고 예. 그냥 가족의 어떤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이제 이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최윤정 변호사. 지금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로 바뀌어서 적용될 거로 보여요. 이건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 있을 때 같은 경우에 예. 지난번 있는 상태에서도 구속영장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때 범죄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중상에 예. 아이가 그 정신 거의 예. 사실 돌아오기 힘든 정도였기 예. 때문에 중상이었는데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른바 아동학대 치사로 해서 재판에 예. 넘겨질 것 같은데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5년 내용입니다. 최소는 5년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부천이나 뭐 인천에 있었던 예. 이 비슷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한 15년 내지 한 20년형 정도 그 구형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아마 그 비슷한 정도의 어떤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저 또한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둔 그 부모로서 예. 사실 그 44cm, 60cm라고 하면은 예. 매일경제신문 요거 크기에 2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 두 개를 매일경제신문 정도 쌓는 거예요. 예, 그게 딱 그 신문 펼쳐놓은 그 정도 크기의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정말 그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을 잇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마저 보겠습니다. 여행 가방 갇혔다 숨진 소년 한 달 전 비극 막을 기회 있었다. 아까 주영 교수님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 있었습니다. 기회가. 여기 보시죠. 어린날 이마 찢어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멍자국을 보고 수상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학대 신고를 했어요. 담당 기관이 방문해 상담했지만 부모와 분리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여기가 아쉬운 겁니다. 이런 지경이 그 뒤에 있었는데 그때 뛰어났더라면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 진술만 믿으면 곤란하다. 좀 더 깊게 봐야 된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만평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 이겁니다. 한 아이를 묘사하고 있고 그 앞에 가방. 이런 가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어른으로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만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이 방송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사실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고 평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평론이 다시 떠오르는데 그때도 우리 이 나왔던 패널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 온 나라가 전부 다 뛰어들어서 같이 함께 길러야 된다라는 아프리카의 이 속담을 예를 들면서 이제는 그 이전과 달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아동 학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고 법규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지금 그 아동 보호 기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학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예.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도 많이 정비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계적인 매뉴얼과 또 탁상 행정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번 기사에서도 보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9세 미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예. 부모와 아무리 학대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가정을 떠나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예. 온 마을, 온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보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관련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분이 받으셨다는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 지금 받으신 돈 중에 한 60% 이상을 쓰셨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많이들 쓰신 거예요, 지금. 자, 뭔가 좀 집계가 나왔어요.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의 99%가 받았습니다. 미신청 금액은 한 7천억 정도.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조금 예상 또는 기대했던 2조 정도에는 못 미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주 만에 6조 지급액의 64% 사용됐고요. 신용 체크카드 신청 오늘 마감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게요. 99%가 받아갔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저조하자 정부 카드사에
통계 함구령이랍니다. 그러니까 물어봐도 얘기해주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지금요. 왜 그랬을까요? 전체 가구의 99.1%인 2,152만 가구가 탔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리고 13조 5천억 원 지급돼서 미지급금 아까 나왔지만 한 7조 정도인데 뭔가 정부 생각과 달랐다 뭐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김관옥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 두 분은 좀 판단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당초에 정부가 이제 이 기부 얘기할 때도 논란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부하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99%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주먹 아닌 계산기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구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구구단을 주먹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사자성어로 주먹구구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거 말고 저는 진짜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왜? 이 나라 예산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부금이라는 것이 사실 선의에 의해서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기부를 할 사람은 하라 이건데 근데 나라 돈을 들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는데 기부금 얼마가 들어올 테니까 이건 어디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예. 이건 주먹구구라고 봅니다. 왜? 기부는 선의니까요. 그건 그 독려하거나 하더라도 진짜 절박할 수도 있어요. 절박한 99%가 뭐냐면 그래 지금 당장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선거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그 실질적으로는 제발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집행을 해야 된다. 계획을 하고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부가 안 된 거고 많이 타서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용처 최근에 무슨 한우까지 뛴다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도 그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보시죠. 재난지원금 효과인가? 한우 등심 1kg에 10만 원이랍니다. 소비자 가격입니다. 10만 원을 넘어선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삼겹살 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으로 고기를 사 드시고 계신다. 뭐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은 이 상황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라 돈 쓰는 맛.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아보긴 처음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생긴 일이 처음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입장이지 사실 나라에서 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굉장히 필요해서 이제 쓰셔야 되는 분이 있고 예. 또 이제 받아서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그거를 분도 또 있죠. 못 쓰던 거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 꽤 평소엔 좀 있더라고요. 이거 비싸서 내가 좀 망설여지는데 쓰신 분도 있을 뭐 거예요. 안경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뭐 지금 한우도 한번 먹어보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삼겹살 예.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이 사실은 정부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고 예. 이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시장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그것에 충분히 국민들이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 돈 쓰는 맛을 즐기고 있다. 예. 좀 뭐 이런 차원에서 전혀 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기부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기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것이 모아진 것도 모아지는 양도 결국 국민의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들이 대부분이 좀 쓰고 싶어 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요 댓글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서원 회고록 관련해서 댓글을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회고록은 개인 영역인데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은 자기가 한 짓을 아니까 입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기자들 앞에서 사죄해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리고 9살 가방 학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도 주셨는데 너무 아픈 비극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저렇게 학대할 거면 왜 결혼했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요. 왜 이리 법이 약하나?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댓글을 올려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 싸고 편한데 KF70에서 80 정도 성능이라고 그래요. 내 차례 올까? 이거는 민간에 맡겨서 판다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판매인데 500원대로 공적 마스크의 3분의 1, 하루 20만 장.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것 정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경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에 비해서 좀 더 꼼꼼해 보이죠? 입을 다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찰 텐데 구매 수량 제한이 없어 경쟁이 불보듯하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을 내세웠던 스웨덴 이제는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5분의 1이죠. 그런데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살면서 방역까지 완벽히 차단한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